한 주간의 통영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한산신문의 뉴스 콕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영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 추경 반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입된 용역 실시 기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정확한 정보 기입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관광과가 보고한 통영항 강구안 경관 개선 사업과 통영항 타워브릿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소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통영시의회는 30일 8월 중 의원 간담회를 개최 의회 사무국 및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혜영 미래혁신추진단장은 이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항만 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 절차 사전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국비 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선제적 체계적 계획 마련을 통한 명품 배후도시 조성을 기대효과로 들었습니다. 6개 사업 용역 사업비로는 3억 4,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철기 의원은 아직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현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 타당성 확보를 위해 3회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다는 계획이라며 사업들의 구체적인 현황 설명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배윤주 의원은 용역발주 기관들의 용역 기간들이 너무 짧다. 기본적인 제안서를 갖추지 않은 채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배후도시로서 공모 기획 같은 경우도 한 달 안에 용역을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정확한 정보 기입과 기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광호 의원은 2,200만 원이 투입되는 봉평동 수리조선소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수리조선소 이전 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과연 2,200만 원이 투입된 용역으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전병일 의원은 민선 8기의 첫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있어 공감대와 이해를 우선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미옥 의장은 의원 간담회에 올린 자료치고는 부실하고 빈약하다.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공약 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부분임을 공감하지만 과연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때 부실한 자료들로는 심사에 무리가 따른다. 상임위 심사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보충해 의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역비가 졸속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최근 지역 내 불거진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관련 절대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천 시장은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감없이 시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대형 폐기물인 매트리스는 현재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수거량은 10에서 15개로 이 중 포켓형 매트리스는 3에서 4개 정도다. 연간 3,000개 정도 매트리스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시가 매트리스를 처음 소각한 시기는 지난 2018년 10월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작업 근로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 시장은 당시 작업 근로자들에 의하면 예전부터 쌓여있던 많은 양의 매트리스를 처리하면서 일반 매트리스와 달리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경우 외부를 분리해야 했다. 또한 포켓마다 얇은 천으로 덮여있는 부분에 분리 작업이 어려워 작업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에게 토치와 LPG 구입을 요청, 주 1회 아침 7시 경칠에서 8개를 소각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업 근로자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소각이 가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단기 근로사업인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특성상 계속해서 작업 근로자가 바뀌면서
앞전 작업 근로자가 하던 방식대로 소각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처럼 소각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지난 5월까지 소각이 이뤄졌다 고 파악했습니다. 당시 소각에 사용됐던 LPG가스는 작업 근로자의 매트리스 소각 용도가 아닌 작업 현장 옆 환경미화원 쉼터 취사 및 겨울 난방용에 필요 시 담당자가 6개월에 한 번 10통 내외의 가스를 구입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장 점검이나 작업 지시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 다만 소각을 지시하거나 목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천 시장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환경미화원인 청소감독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통영경찰서 수사 등으로 최종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매트리스는 전량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내달 1일 이후 수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4명 당초 8명을 투입, 분리 가능한 매트리스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켓형 매트리스는 별도 보관 및 2023년부터 발생하는 매트리스와 함께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안산대천문화재단은 지난 29일 통영안산대천문화재단 정우원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우원 본부장의 임기는 2022년 8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재단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정우원 본부장은 전 통영시 공무원으로 풍부한 행정실무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신임 본부장이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통영안산대천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우원 본부장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기본권 충족, 통영 지역문화예술 육성, 기존 통영안산대첩축제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축제를 개발하겠다. 지역 문화관광경제 활성화 기여 등 문화예술의 향기로 아름다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어가는 통영안산대천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적극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홍보를 꾀합니다. KBL은 2022 KBL컵 대회를 내달 1에서 8일 통영체육관에서 개최. 남자 프로농구단 10개 팀과 국군체육부대 상무까지 총 11개 팀이 통영을 찾습니다. 컵 대회는 정규 시즌 개막에 앞서 프로농구에 대한 팬과 미디어의 관심 및 기대감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1회 대회는 고양 오리온 현 고양 캐롯이 우승, 2회 대회는 서울 SK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통영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선수 및 관계자, 가족 등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약 20억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프로 스포츠 경기 개최를 통한 시민 문화 혜택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통영시민은 대회 무료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통영시와 KBL은 지난 31일 컵대회 약정서를 체결. 대회 첫날인 내달 1일 KBL은 통영시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컵대회 개최 전 SK, 한국가스공사, 대이원, KGC 등 4개 팀은 통영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내달 29일 열리는 통영시 그란폰도 자전거 마라톤 대회도 참가자 모집 20분 만에 2,500명이 신청,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란 뜻으로 유럽 및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장거리 라이딩 이벤트입니다. 대회는 내달 2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회 장소는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및 통영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시는 녹색 성장 시대에 맞춰 자전거 타기 활성화 기여와 대회 참가 자전거 동호인들의 볼거리 먹거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꾀합니다. 22년 만에 통영시 단독으로 개최되는 2023년 제62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개최로 코로나19 등으로 지쳐있는
통영 시민들을 비롯 경남도민에게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는 축전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위상 강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내년 4월 중 4일간 개최, 18개 시군 임원 및 선수단 2만여 명이 통영을 찾는다. 경기는 정식 종목 28개, 시범 종목 3개 총 31개 종목에서 경합이 펼쳐집니다. 다만 대회 개최를 위해선 전 주경기장계 폐회식, 육상경기 의성화대 교체, 트랙 우레탄 전면 포설, 바닥 정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비 2022년도 조기 지원 건의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 지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